북한은 왜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여성 실세들, 그러니까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죠. 리설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북한을 대표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북한을 대표해서 큰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뭐 한편으로는 일반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여성들의 삶, 특히 어떤 가정 내에서의 삶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탈북민 김주성 씨 그리고 문미화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 북한에서 여성, 그러면 딱 떠오르는 노래 있죠? 예, 여성은 꽃이라네. 예, 뭐죠? 노래가 있어요. 여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생활의 꽃이라네. 네. 아이고, 그냥 바로 그렇죠. 나오는데요, 바로.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정 알뜰 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아래요 누나요 그대는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라 비어있으리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이 노래는 뭐 자주 나오죠? 예. 이미 전부터 많이 나왔던 노래고요. 그러니까 일단 워낙에 여성을 강조하는 그 노래들이 많죠. 북한에는. 네. 아들 딸 용으로 키운 꽃이라네 이게 여성의 꽃이라는 표현이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우린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죠. 네, 여성들이 이렇게 약하다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건 여성들한테 잘해주자, 꽃처럼 아껴주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실제는 정말 꽃처럼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의견들이 많죠. 근데 갑자기 울컥하셨나 봐요. 아니, 예. 도대체 얼마나 안 해주길래 그렇게 갑자기 울컥하신 거예요? 예, 실제 이 첫째 남편들도 이 노래처럼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꽃처럼 안 해주고 또 이 사회적으로는 또 여성들을 이렇게 꽃처럼 아껴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고 힘든 일은 더 맡아놓고 여성들이 다 맡아서 하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하길래요? 건설장. 이 건설장이랄 때는 실제 여성들이 나가서 이 등에다 지고, 등짐에다 지고, 브로커를 지고, 이 아파트 매충되는데 올라다니지. 또 이 사회적 과제, 그 농촌지원이요, 뭐요, 맨 여성들이 나가서 진짜 해야지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미아 씨는 남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남한 분하고 가정을 꾸리셨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비교가 좀 되나요? 많이 되지요. 표정 달라지는 거 벌써 보세요. 표정하고 말투가 달라지세요. 많이 돼요. 북한에 있을 때는 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남자들이 그 길 있는 지길 다니면 그 남자들이 북한의 남자들은 다 그렇게 본 거고 이 눈으로 본 게 몽땅 그런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이 데뷔해 보면 정말 한국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 간사하고 삽삽하고 이런가 이렇게 생각돼요. 간사하고 예. 삽삽하다고요? 예. 삽삽한 건 무슨 뜻이에요? 뭐라 말해야 돼요? 싹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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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다, 막 이런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식사했어? 이러고 조금 무슨 일이 했으면 수고했다 이러고 잔둥도 두두대주고. 아니, 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늘 문미아 씨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좀 어색해요, 우리는. 듣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말 하게 되면, 빌라게 남자가 간사하게 논다, 야. 이렇게. 간사하다고요? 예, 그렇게 들려요. 네. 이제 이 마당에서 김주성 씨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실제 그런가요? 함구무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 능히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표현을 못할 따름이지. 뭐라고 밥 먹었냐고 얘기를 어떻게 하길래요? 야, 밥 먹었어? 그래도 저쪽에서도 일을 해도 그래도 뭔가 이게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똑같이 일을 하다가도 저쪽에 여자들이 일한다 하면 마지막에 남자가 먼저 끝내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노예 다루듯이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이제 남성분의 항변이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전에 북에서 오신 여성분들 하는 얘기가 혹시 부부관계가 좀 더 좋았거나 그 시댁
에서 좀 더 잘해줬으면은 탈북하지 않았을 수도 맞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맞아요. 실제 북한에서는 다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봐야 되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시부모나 그다음에 그 시댁 형제들이나 자기 남편이나 실제 좀 이렇게 잘해줬다 하면 실제 안 온 그 여성들도 있을 거예요. 탈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와서 아마 다 가고 뒤늦게야 후회할 수도 있죠. 야, 내가 좀 잘해줬으면 내 마누라, 내 와이프가 이렇게 말하자면 내 아내가 안 갔을 걸 이렇게 내가 뭘 해주다 나니까 탈북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 가정의 해체가 먼저 우선되고 이제 그것이 여성들의 탈북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 그 예전에 드라마 있죠. 그 사랑이 뭐길래? 네네네. 거기 그 대바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우 저 양냄새 무슨 냄새? 아들 대바리가 최민수 씨잖아요. 네. 대바리 아버지 이순재 씨가 아들 앞치마를 본 상황입니다. 너 이거요 저 사람이 저 시집 올 때 이거 해가지고 온 건데 말입니다. 이게 이 정신 빠진 녀석 이게 기집애야. 아유 너 기집애야. 저기 아버지 기집애야. 아버지 그게 야, 앞치마에다가 아주 혼줄이 나는데요. 무슨 집안 망치겠나? 아유 저 당장 벗어보지 벗습니다. 벗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뭐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갖다 버리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게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북한 남성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 북한 남자들은 웅당 세대주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일할 때는 같이 집안일을 하나도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설거지도 해주고 뭐 밥상 치워도 주고 이리더라고요. 김주성 씨는 여기 남한에 오셔가지고는 그 뭐 음식 쓰레기 버리세요? 당연히 제 몫이죠. 빨래 요즘에는 뭐 건조기인지 뭔지 생겨가지고 그것도 제 몫이고요. 많이 배웠군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모든 게 다 뭐 물도 잘 나오지 도움물도 나오지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찬물을 퍼서 이렇게 소랭이에 담아서 그릇 닦고 뭐 그다음에 북한은 대체 보면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려오라 그러잖아요. 북한은 탄재 버려오라 그래요. 탄재. 예, 탄은 이게 구멍탕을 또 저 연탄을 떼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재가 무거워요. 지금 뭐 설거지도 하시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같으면 그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죠. 북한 자체는 일단 거기다 또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그래야 원래 그 북한의 그 체제 자체가 배급 제도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지만 그다음에 남편은 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는 배급표를 받아오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뭐 완전히 분담이 돼 있는 거죠. 이제 문미아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주부들은 건설 노동까지 동원이 되고 또 집에서는 남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장 여성들 같으면은 또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또 그렇죠. 같이 해야 예. 되잖아요. 예. 바로 이제 이런 그 북한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 조금 네네. 더 가사 노동의 부담이 더 한 것 같은데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지금 같이 보시죠. 네. 주인공 부부 단꿈을 꾸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직도 안 들어왔어. 어떻게 한다. 아니, 아내가 일 때문에 좀 늦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알아서 밥 차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원래 한국이라면야 알아서 밥 차려 먹겠는데 북한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전 수치로 생각해요. 여자한테 잡혀서 사니까 저렇게 부엌에 들어가느나 이렇게 못났다. 예, 못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업을 바꾸던가 당신이 연구사를 그만두던가 무슨 마련을 봐야지. 이대로는 더 못 참겠단 말이오. 그래, 어떻게 하겠소? 결국 부부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전 연구사 직업을 넣을 수 없어요. 당신 해보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 오늘부터 난 직장에 나가겠소.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오겠단 말이오. 이제 부인이 뭐 아이를 안고 출근하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네.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제 모든 북한 영화들이 그렇듯이 이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는 거죠. 우리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풀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거든. 우리 함께 연순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예. 자, 서련이 물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야지요. 옳지. 서련아, 맛있니? 맛있어. 많이 달라졌어요. 할까? 응, 맛있다고 할 거야. 아내가 남편의 도움 덕분에 연구를 잘 끝내고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서련아! 아버지, 쉬. 엄마가 자. 뭐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을 한 건데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가정이 해체될 경우에 어떤 국가 체제 자체가 좀 위험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런 영화도 만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보면 몇 년 사이에 북한에서도 이런 그 노래들 같은 것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부인한테 잘해주라고. 예, 우리 집 사람. 아세요? 예. 한번 내용 들어볼까요? 네네. 내 마음에 봄비처럼 따스히 스며들고 그냥 뭐 그냥 제목만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가슴에 노래처럼 정답게 안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실제 북한 그 가수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면 네네네. 될 것 같아요. 이게 북한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내 마음에 봄비처럼 따스히 스며들고 내 가슴에 노래처럼 정답게 안긴 사람 제대요 고향에 온 못 잊은 날에 꽃다발의 일연으로 한가득 이뤘네 사람이 완전 인기가 있었어요. 이 노래 하고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노래들을 좋아해요? 이 노래가 정말 여자들에 대해서 정말 있지 그 잘해주게끔 막 노래가 정말 노래 들으면 제절로 흥취가 나게끔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지었더라고요. 트로트 같기도 하고. 한국 노래 비스름하면서 좀 어쨌든 노래가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정말 뜻 있게 노래를 지어놔서 정말 다 좋아해요. 이 노래에 대한 해설을 한 방송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노래 우리 집 사람 요즘 이 노래가 우리 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다 잘 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양 쪽 의의가 있는 멋쟁이 가사에 그 특색이 있고 재미있는 선율이 잘 결합된 훌륭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봄비처럼 따스히 스며들고 노래처럼 정답게 안긴 사람. 내 인생의 동행자로 있어야 하는 사람. 있어야 하는 사람. 예. 그리고 내 한생의 방조자로 없으면 안 될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이 얼마나 그 멋있는 문구들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하나 해설을 해주는데 정말 인기가 있는 노래인가 봐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노래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에서 보급하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남편들한테 우리 집 사람한테 잘해줘라라는 노래까지 나올 정도였을까요? 그 너무 북한 남자들이 그 여자들 때문에 이렇게 막 싸움도 하고 이혼도 많이 제기되고 이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당에서 이걸 노래를 본받아서 여자들 좀 잘해주라고 아마 이렇게 그건 나온 것 같은. 그래서 좀 달라졌습니까 이 노래 이후에? 집에서 누구 엄마 이렇게 찾았거든요. 좀 길다놓으면 야 너 하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 노래 나와서부터는
이렇게 나가서 말하면 우리 집사람 어떻고 우리 집사람 어떻고 이렇게 나왔어요. 김주성 씨, 이 우리 집사람이라는 게 뭐 특별할 표현도 아닌데 이 우리 집사람 이게 좀 북한에서는 특별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 나오기 전에도 집사람이라든가 여보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는 있긴 있었죠. 근데 대체 보면은 뭐 야, 여,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누구 엄마 이런 말도 있었지만 아무튼 노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우리 집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김정일이가 뭐 직접 지었다 뭐 이런 뜬 소문까지 뜨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면서 또 이게 여성에 대한 그런 뭔가를 부각하기 위한 이런 준비 단계가 아니었을까. 우리 집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이제 하신 건데, 근데 저희가 한 북한 자료를 하나를 찾아봤거든요. 그 김정일 애국주의라고 하는 건데, 뭐가 애국이냐?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책 중에요.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조국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처자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북한 노동당의 공식 출판물에 나올 정도로 아내 사랑을 바로 그 국가 사랑과 체제의 안전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 리설주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책자를 통해서 소개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 부부 동반을 한 자기의 수령의 모습을 다시 주민들한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부각을 하자는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북한 젊은이들 보면은 뭐 북한 젊은이들도 연애하고 좀 그럴 텐데 좀 팔짱도 끼고 북한 사진 찍어 오는 거 보면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 북한에서도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는 남성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아무래도 조금씩 변하겠죠, 북한도.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가정해체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 장사를 통해서 뭔가 와이프가 나가 다니고 남편이 나가 다니고 하다 그런 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체가 일어나는데요. 2000년 이후에 그만큼 또 여성들의 역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여성들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남편들이 와이프, 장사를 하는 아내를 도와주는 그런 풍이 많이 돌았죠. 돈 벌어오니까. 네, 돈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남편들이 아내가 없으면 자식도 못 키우겠구나 이런 인식도 바뀌면서 예전과 달리 가부장적인 거는 거의 다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길게 북한에서도 남자는 멍멍이다고 길더라고요. 예, 멍멍이다 길고 대낮전둥 별난 소리 다 있어요. 낮전둥. 낮전등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으세요? 낮전둥 암만 낮에 캐야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밤에 없다. 캐야만 밤에만 캐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전둥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름을. 뭐 사실 우리나라도 이 남녀의 위치나 역할이 뭐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뭐 서서히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 남자들이 뭐 가사 일도 돕기도 하고 또 여성을 존중하기도 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뭐 남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북한도 좀 서서히 변화가 오겠죠. 제가 볼 때는 역시 아무리 북한이 좀 변화가 있다고 해도 아직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볼 때 여성들이 그 가정 활동을 하는 데서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뭐 전기가 계속 들어오고 이거는 아직 아니죠. 물도 안 나고. 그런 걸 볼 때 역시 아직까지도 아무리 개선이 됐다고 해도 북한 여성들이 그런 기초적인 환경이 개선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한 여성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북한은 왜에서는 노래도 들어보고 영화도 보면서 북한 여성들의 어떤 현실에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수동적으로 헌신만 했던 북한의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도 좀 더 내고 좀 더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 남성들의 인식도 하루빨리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